여러분 안녕하세요. 규호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 경향 빈출 80문제, 필기 35문제, 실기 45문제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일의 결과를 중시하고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 대답을 할지 망설이거나 하지 못하며 매사에 신중해지는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은 조심조심 느려지고 망설여지고 신중해진다? 뭐죠? 조심성의 증가, 바로 딱 나오셔야 돼요. 2번, 불면증, 식욕부진, 기억력 저하, 체중 감소, 흥미와 의욕 상실 등의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은 식욕이 부진하고 흥미와 의욕이 상실됐다. 요것만 보고 딱 아셔야 됩니다. 뭐죠? 우울증 경향의 증가. 요런 것은요, 여러분 보기를 다 보지 않아도 문제에서 요구하는 키워드를 동그라미 치면서 답을 바로 찾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3번, 요양시설에서 대상자의 가족에게 집에서 쓰던 물건이나 가족 사진을 가져오게 하여 정서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은 노인의 심리적 특성 중 어떤 것을 고려한 것인가? 쓰던 물건, 뭐죠? 애착심을 고려한 것입니다. 우리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에서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의 증가, 이런 거 배웠어요. 오랫동안 자신이 사용해오던 친근한 사물에 대해서 애착이 강하다고 했죠? 그래서 시설을 입소할 때 물건을 같이 보내면은 마음에 안정이 있다. 안도감,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자기 정체감을 유지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4번,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고 익숙한 습관,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지며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는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은 경직되어 있다, 경직성의 증가예요. 경직성이 뭐죠? 굳어있다, 딱딱하다, 튕겨져 나간다, 말랑말랑하지 않다, 이거 아닙니까? 노인은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이나 태도, 방법을 고수하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고 무서워해요. 조심스럽습니다. 융통성이 없다 하면은 경직성의 증가예요. 노인의 어떤 심리적인 특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서 국가고시에도 가장 많이 나왔었죠. 5번, 현대사회의 노인과 가족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부모들이 손자, 손녀와의 동거 관계를 불편해한다. 2. 기혼 자녀와의 동거가 줄어들면서 혼자 사는 노인이 늘고 있다. 3. 노년기의 형제 자매는 사회적 지지자로서 의미가 없다. 4. 자녀가 직접 노인 부모를 봉양하는 일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5. 배우자 사별 후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오래 산다. 2번이죠. 기혼 자녀와의 동거가 줄면서 혼자 사는 노인, 독거 노인이 증가하고 있어요. 노년기의 형제 자매는요, 사회적인 지지도 되고 어릴 때는 경쟁심이나 갈등이 있었지만요, 나이 먹으면서는 상호 이해를 하고 동조성이 강화된다 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공유한다. 자녀가 직접 노인 부모를 봉양하는 일은 줄어들고 있죠. 배우자 사별 후 누가 더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오래 살죠? 남성이 지금 오래 산다 했으니까 틀렸죠? 여성 노인이 더 오래 산다는 거죠? 조부모들은 손자, 손녀와의 동거를 불편해하는 게 아니라 만족해해요. 그리고 부모 노릇을 할 때보다 더 좋아합니다. 역할에 쉽게 적응을 한다는 거. 조부모는 손자녀에 대해서 책임이 없고 순수하게 애정으로만 감싸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자녀가 그 조부모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으니까 자존감이 올라가죠?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도 기여할 수가 있다. 6번, 노화로 인한 노인의 심리적 변화로 옳은 것은 1. 유연성의 증가, 2. 외향성의 증가, 3. 조심성의 감소, 4. 독립성의 증가, 5. 의존성의 증가.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면서 신체적으로도 의존하게 되고요. 정년퇴임하고 뭔가 돈 벌 수 있는 역할을 상실하니까 경제적으로도 의존하게 됩니다. 중추신경 조직이 퇴화되니까 정신적으로도 의존하게 되고요. 배우자가 죽거나 이 친구들이 죽으면서 중요한 사람을 상실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의존하게 됩니다. 7번,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 중 노인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정서적인 반응은 1. 소외감, 2. 불안감, 3. 상실감, 4. 정체감, 5. 자아 존중감. 정답은요? 상실감입니다.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상실감. 일단 배우자가 죽었으니까 굉장히 상실되겠죠? 우울감을 느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걸 받아들이고요. 나 그래도 혼자 살아야겠다 해서 정체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나 혼자 살아야겠다. 내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상실감에 우울에 빠져 있다가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나도 살아야겠다. 정체감을 가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혼자 잘 살아보자. 개척하게 된다. 배우자의 사망이 스트레스의 1순위라고 했죠.
8번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노년기의 가족관계 변화 중에 옳은 것은 1. 부부 간의 관계가 동반자로 전환된다. 1번 딱 그냥 답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쵸? 2번 성 역할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있다. 3. 노년기 부부 간의 관계의 중요성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증가되고 있다. 4. 부모에 비해 손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지지 않죠. 부모가 더 책임감이 강하다. 5. 노년기에 이르면서 형제, 자매와의 경쟁심이나 갈등이 심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사회적으로 지지해준다고 했어요. 9번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부양을 받는 새로운 가족 형태는 국가고시에 정말 2번에 한 번씩 나오는 거 너무 중요한 거 수정 확대 가족이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노인을 돌본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죠. 근처 살면서 같은 동네에 살면서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살면서 부모님을 돌보는 게 수정 확대 가족이에요.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가 수정 확대 가족입니다. 노인을 직접 부양하는 일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 10번 노인이 죽음이라는 현실을 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상황은 1. 배우자의 사별, 요거 아닙니까? 2. 경제적 빈곤감, 3. 유대감의 상실, 4. 자녀의 결혼, 5. 은퇴. 죽음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예요. 배우자 사별을 계기로 이 죽음이라는 현실을 보다 잘 인식할 수가 있다. 11번 노인 부양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인의 개인적인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개인적인 대처 방법이에요. 1. 노인 요양 보험 확대, 2. 사회교육 프로그램 참여, 3. 양질의 노인 일자리 개발, 4. 노인 복지 정책의 강화, 5. 노인 요양시설의 확대. 정답은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가 되겠죠? 나머지는 사회적인 대처 방법이겠네요. 12번 노인 부양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옳은 것은 1. 장남이 부양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2. 자녀에게 일방적인 부양을 강요한다. 3. 정서적 부양보다 경제적 부양을 중요시한다. 4. 몸이 불편해지면 바로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시킨다. 5. 사회와 가족이 협력하는 공적, 사적 부양이 모두 필요하다. 정답은요? 5번이죠. 공적, 사적 부양이 모두 필요하다고 했어요. 장남이 부양하는 것이 최선책이 아니죠. 자녀에게 일방적인 부양을 강요할 수는 없죠. 노인 자신, 나 자신도 준비해야 되고 또 가족도 준비해야 되고 사회도 도와줘야 된다 했어요. 정서적인 부양보다 경제적 부양을 중요시한다. 뭐보다 뭐는 아니고요. 그냥 다 중요합니다. 몸이 불편해지면 바로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시킨다. 노인은 최대한 가정에서 오래 살 수 있어야 한다. 유엔이 정한 노인 독립의 원칙이 있었죠. 집에서 내가 사는 게 하루라도 더 사람답게 사는 거잖아요. 시설 가면은 뭔가 좀 너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니까요. 사회와 가족이 협력하는 공적 사적 부양이 모두 필요하다. 1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은 노인은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이거 하면 사실 딱 나와야 됩니다. 노인은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된다. 뭘까요? 존엄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기 보지 않아도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대우받아야 된다. 인간의 어떤 존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존엄의 원칙이다. 이렇게 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노인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노인 유엔의 원칙 중에서 뭐냐? 소득이 있어야 인간답게 살고 내가 독립적으로 살 수가 있다. 최대한 가정에서 오래 살 수 있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독립의 원칙입니다. 15번 독거노인의 건강상태, 생활환경 변화 및 욕구 파악, 안전 확인, 생활교육 및 보건서비스 연계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 복지 사업은 결론은 노인 복지 사업을 물어봤어요. 1.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2. 자활 후견 사업, 3. 시니어 클럽, 4. 노인 일자리 사업, 5. 문해 교육 프로그램. 노인 복지 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가 노인 복지 사업이라는 거. 노인 복지 사업에 뭐가 있을까요? 일단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중에서 독거노인 보호 사업이 있습니다. 독거노인을 보호하는 사업,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서비스,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번 듣고만 넘어가세요. 그리고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서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라고 했는데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도 있습니다. 노인을 종합적으로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 보호 전문기관, 학대에 대해서 예방하고 교육하는 게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었죠. 그리고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이런 것들이 노인 복지 사업의 유형입니다. 복지라는 것은 취약한 사람에게 뭔가 도와주는 게 복지예요.
노인을 돌봐주고 독거 노인을 보호해주고 노인 보호 전문기관, 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이런 것들이 다 노인에 대한 복지 사업이라는 거. 노인 일자리 사업, 이런 건 뭐죠? 노인이 사회활동이나 여가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지원해 주는 것이다. 16번 국제연합 유엔이 채택한 노인을 위한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능한 시설 거주를 권장한다. 2. 경제적 능력에 따라 대우한다. 3. 젊은 세대와 분리된 노인 문화를 형성한다. 4. 교육과 문화 서비스 제공은 최소화한다. 5. 시설에서도 기본적인 자유를 누려야 된다. 정답 5번이죠. 시설 거주를 권장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노인은 가정에서 오래 있어야 된다. 독립의 원칙이었어요.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대우하지 않는다. 인간의 존엄성이 있기 때문이죠. 젊은 세대와 분리된 노인 문화를 형성하나요? 사회에 통합되어야겠죠.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여야 한다. 참여의 원칙이죠. 교육과 문화 서비스 제공은 최소화가 아니라 많이 해줘야겠죠. 1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노인 학대 사례 신고 접수, 신고된 시설 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 관리 절차지요. 노인 학대에 관련된 기관 뭐예요? 노인을 보호하는 전문기관, 노인 보호 전문기관입니다. 18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다. 등급 외 ABC형에 해당하는 저소득 노인에게 제공되는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는 등급이 없어도 서비스는 받을 수 있었죠. 1.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2. 경로당 활성화 사업 서비스. 3. 육아도우미 사업 서비스. 4. 노인 일자리 사업 서비스. 5. 노인 인권 보호 사업 서비스. 정답은요?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예요.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우리 교재에 26쪽에 있는데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나 활동을 지원합니다. 또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요. 신체나 인지기능이 약화됨을 방지해서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바로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가 되겠어요. 대상은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면 됩니다. 등급 외 A, B, C 그 형에 해당하는 도움이 필요한 질환자 등 까지도 이 돌봄 서비스를 해줍니다. 19번 다음 중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이 가능한 경우로 옳은 것은 1. 관절염을 앓고 있는 64세 남성. 2. 혼자서 걸을 수 없는 50세 말기암 여자. 3. 파킨슨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5세 남자. 4. 난청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80세 독거노인. 5.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 중인 70세 남자. 정답은요, 파킨슨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5세 남자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요,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으로 나뉘죠. 65세 이상은 질병명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죠. 65세 이하라고 한다면, 미만이라고 한다면 질병명이 노인성 질환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둘 다 공통적인 거는요,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야 돼요. 일상생활이 어렵다, 일상생활이 가능하니까 무조건 안 돼요.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면 이미 공단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 혜택은 안 된다. 퇴원하고 된다. 이런 건 답이 안 되는 거죠. 관절염은 노인성 질환이에요? 아니죠. 노인성 질환이 아니면 65세가 넘어야 되는데 64세니까 안 된다. 혼자서 걸을 수 없는 50세 말기 암 여자. 암은요, 노인성 질환 아니죠. 그러면은 65세가 넘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일단 거동 불편하고 일생생활 어려워야 되는 건 다 공통이다. 65세 이상은 질병명 상관없다. 65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질병명이 노인성 질환이어야 된다. 노인성 질환, 치매, 뇌졸중, 파킨슨 이어야 된다. 뇌졸중에서는 터지면 뇌출혈, 막히면 뇌경색, 이렇게요. 20번 치매, 중풍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일상생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입소자 9인 이내의 노인 복지시설은, 여기서 포인트는요, 가정과 같은 하고요, 9인 이내입니다. 9인 이내일 때 뭐였어요? 노인 요양 공생이었죠?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입소자가 10인 이상이라고 하면요, 이건 뭐죠? 이거는 노인 요양 시설이에요. 그냥 노인 공동생활 가정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틀려요. 노인 요양자가 들어가면 일단 아픈 거예요. 아시겠죠? 장애가 있어. 그런데 가정처럼 꾸며서 그냥 그 그룹 안에서
홈처럼, 집처럼 살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고요. 10명, 20명, 30명, 40명, 100명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원 있죠? 요양원은 요양시설이니까 노인 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요양원이 노인 요양시설이에요. 그래서 노인 요양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노인 요양이라는 네 글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입소자가 9인 이내이다.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가 10인 이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어려워도요. 9인 이내이다 하면은 공생이다. 어떤 공생? 노인 요양 공생,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다.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입소자가 10명 이상이다 그러면은요. 노인 요양시설이에요. 근데 여기 보기에서 노인 공동생활 가정 하면 아싸 공생 이러면 안 돼요. 요양자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21번 65세 미만자가 앓고 있는 질병 중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질환은 1. 치매 2. 심부전 3. 고혈압 4. 퇴행성 관절염 5. 당뇨병. 정답은요? 치매죠. 65세 미만일 때는 노인성 질환일 때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인정해준다고 했어요. 노인성 질환 뭐 있죠? 치매, 뇌졸중, 파킨슨. 치매는요 같은 말로 알츠하이머병이라고도 합니다. 그쵸? 뇌졸중은요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이죠. 또 지주막하 출혈이다 해도 요 안에 들어가고요. 중풍이다, 중풍 후유증이다 해도 다 뇌졸중에 들어갑니다. 파킨슨 그리고 진전은 뭐예요? 원하지 않는데 몸이 떨리는 거예요. 이런 병은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65세 미만자라고 하더라도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로 혜택을 주겠다 이거예요. 22번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 팔이 골절된 60세 남자 2. 당뇨약을 복용하는 60세 남자 3. 혈압약을 복용하는 50세 여자 4. 혈관성 치매를 진단받은 50세 남자 5.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제한적인 60세 여자. 정답은요? 4번이죠. 혈관성 치매예요. 이것도 치매죠. 치매는 나이에 상관없다. 65세 미만이라고 해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1번 보자고요. 팔이 골절된 60세 남자. 골절이 노인성 질환 아니죠. 60세 남자는 안 된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골절된 거는 혜택이 없습니다. 당뇨약을 복용하는 60세 남자 아니죠. 혈압약 아니죠. 결핵은요. 노인성 질환은 일단 아니에요. 신체 활동이 제한적이다 하면은 혜택 받으려면 65세가 넘어야겠죠. 65세 이상은 질병 요양을 묻지 않는다. 65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노인성 질환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23번 장기요양 인정조사 시 대상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 항목으로 오른 것은 1. 줄넘기 세수하기 2. 식사 준비하기 양치질하기 3. 전화 걸기 노래 부르기 4. 옷 벗고 입기 방 밖으로 나오기 5. 장보기 화장실 사용하기. 정답은요? 옷 벗고 입는 거, 방 밖으로 나오는 거가 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이 사람이 생활이 가능한가 하려면 뭐 봐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본인이 세수할 수 있나? 또 양치할 수 있나 보겠죠. 그리고 밥 먹을 수 있나? 또 화장실을 본인이 가서 대소변을 가릴 수 있나?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생활의 수행 능력이에요.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그리고 앉기, 방 밖으로 나오고 화장실 가는 거, 대소변 조절하는 거, 본인이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이 평가 항목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줄넘기는 너무 과하잖아요.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요리까지 하는 거니까 어렵다. 전화 걸기, 노래 부르기 이거는 조금 벗어났다. 또 장보기 이거는 어렵죠. 그죠? 화장실 사용하기는 해당이 된다. 24번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75점인 대상자에게 해당되는 장기요양 등급은 여러분 포인트 딱딱 아시겠죠? 귀요보 들으신 분은 상당 부분 이상하죠? 바로 2등급. 또 75점이에요. 발 사이즈 275mm 이거 기억나시죠? 바로 2등급 아실 수가 있습니다. 뭐를 외워야 이 문제 이렇게 빨리 풀 수 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어떻게 암기하면 되죠? 제가 귀를 걷고 있는데 앞에 있는 남자가 키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례합니다. 키가 도대체 몇 cm 정도 되세요?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요. 저 195cm입니다. 이런 거예요. 1등급은요. 95점 이상입니다. 발 사이즈는요. 275mm입니다. 발 사이즈는 의외로 적죠? 2등급은요. 75점 이상입니다.
농구공을 들고 계시네요. 농구공의 각도는요? 그랬더니 360도입니다. 이랬어요. 3등급은 60점 이상입니다. 1, 2, 3등급 점수 외우셨죠? 195. 키 195. 1등급은 95점 이상이다. 그러면 96, 97점이다 하면 1등급인 거예요. 275mm 2등급은요? 75점 이상 80점, 90점은 다 2등급인 거예요. 공의 각도 360도 3등급은요. 60점 이상 65점, 70점 다 3등급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농구 레슨 받고 싶어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451에 545입니다. 6글자예요. 451에 545입니다. 4등급은요. 51점 이상 5등급은요. 45점 이상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 등급 없이 인지지원 등급만 45점 미만이라는 거죠. 나머지 다 이상인데 얘만 미만이에요. 아시겠죠? 점수로 이렇게 외웠을 때 75점이다 하면 275 2등급 바로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냥 1초 만에 풀으실 수 있어야 돼요. 왜? 국가고시는 80문제를 80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문제에 1분씩 붙잡고 있으면 마킹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는 75점이야 2등급 그냥 3초 안에 이렇게 풀고 패스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냐,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하냐, 부분적으로 필요하냐, 일정 부분 필요하냐, 이거 암기하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암기하면 될까요?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는 1등급인데요. 전 1진입니다.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니까 1진입니다. 1등급이에요. 이렇게 그냥 빨리 가세요. 그리고 이상하죠? 2등급은요.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며 하면은 이상하죠? 바로 2등급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점수를 275를 가던 상당 부분 이상하죠? 그래서 2등급을 가던 바로바로 캐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게 3분만 시간을 주세요.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3등급이고요. 제게 사정이 있거든요.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4등급입니다. 이거를 암기하고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25번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상하죠? 바로 2등급 이렇게 가는 거죠. 그쵸? 26번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61점이며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의 등급은 제게 3분만 시간을 주세요. 바로 3등급 나오죠. 공의 각도 360도 61점은 60점 이상이니까 바로 3등급 이렇게 빨리 답을 찾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27번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에서 장기요양 인정의 최소 유효기간은 2년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 1년이었어요. 28번 장기요양의 등급, 유효기간, 수급자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필요한 안내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등급이 나오면 인정서입니다. 등급을 인정받아야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등급이 나오면 인정서이다. 인정서에는요. 등급도 있고요. 유효기간 2년이다 나오죠. 어떤 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 이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나옵니다. 급여가 여러분 월급이에요? 아니죠. 서비스 또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급여예요. 아시겠죠? 이용계획서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이용을 하려고 해. 총 한도액은 얼마인지,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지, 또 이 서비스의 종류와 횟수와 비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종류와 내용은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돈 얘기가 나오면 이용계획서로 가고요. 등급이 나오면 인정서로 가십니다. 30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몸이 닿는 거죠. 1. 구강관리 2. 생활상담 3. 언어치료 4. 행동변화 대처 5. 기본 동작훈련 정답은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요. 이 신체만 기억하세요. 몸끼리 닿아야 되는 거 구강관리 또 몸단장 식사 도움 밥 먹이려면 이렇게 또 숟가락으로 먹여야 되니까요. 체위 변경 몸을 또 닿아야겠죠? 목욕 도와주고요. 화장실 이용 돕기, 세면 도움, 머리 감기기, 복지용구 이용 도와주는 거, 관절의 구축 예방. 이 요양보호사와 대상자의 몸이 닿아야 되는 것은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생각하세요. 스킨십이 필요한 것은 신체다. 최근 국시에 뭐 나왔어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간식을 포함한 식사 돕기는 어떤 서비스냐? 휠체어로 이동하려면 일단 몸이 닿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식사를 도와주는 거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이다. 활동 지원 서비스 이것까지 알면 어려우니까 신체자에 포인트를 주세요.
31번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중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되는 욕구는요.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죠. 1. 음식을 섭취할 욕구. 딱 나옵니다.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매슬로우의 위기적인 욕구. 인간의 욕구에는 단계가 있다 이거예요. 하위 욕구부터 상위 욕구까지가 있는데 일단 생리적인 거, 배고픈 거, 자고 싶은 거, 목마른 거, 싸고 싶은 거 이런 것들.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단계. 생리적인 욕구 본능은 1단계라는 거. 이게 해결되고 나면은요.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2단계예요. 배도 불렀어? 안전해졌어? 그럼 친구가 필요하죠? 뭔가 가족이나 친구 등 단체에 소속돼서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생깁니다. 이 단계를 충족하잖아요.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요. 이게 끝나고 나면 결국은 자아 실현을 하고 삶의 보람이나 자기 만족을 원합니다. 자아 실현의 단계. 항상 물어보는 것은 생리적인 욕구 많이 물어보죠. 대상자들의 생리적인 욕구, 기본적인 욕구, 배고픈 거, 싸고 싶은 거, 졸린 거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 이거죠. 32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에서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속하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활동하는 서비스가 뭐가 있죠? 세탁, 옷 갈아입히기, 함께 은행 가기,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정답은요? 함께 은행 가기죠?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요. 활동은 활동인데 개인적인 활동을 도와주는 거예요. 대상자의 개인적인 활동 어떤 거? 요양보호사 혼자 밖에 나가서 하는 것도 있고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가 같이 나가는 게 있어요. 외출 시에 동행,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같이 나가는 겁니다. 은행, 관공서, 병원 같은 데를 갑니다. 또 요양보호사 혼자 가는 거요. 약 타러 가거나 은행 또 가주고요. 물건 사러 가고 관공서를 이용합니다. 대상자의 요구가 있다면은 업무 관계자와 연결한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 빈출 지문입니다. 집안이라는 거는요.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33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에서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에 속하는 것은 집안일이죠. 목욕 도움, 말벗 하기, 외출 시에 동행, 옷 갈아입히기, 청소 및 주변 정돈. 정답은요. 집안일 해주는 게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34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행동 변화 대처에 해당하는 내용은 뭐죠?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정서 지원 서비스,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 행동 변화를 대처하려면은요.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가 되겠어요. 이 치매 대상자는요. 양치질 안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시켜야 되잖아요. 식사 안 한다고 그러면 좀 이따 먹이죠? 목욕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도 미뤘다가 하잖아요. 이런 행동의 변화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은요.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이다. 35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동도움, 식사도움, 화장실 이용 돕기, 작업치료, 체위 변경. 기능 회복을 하려면은요.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 작업 치료가 되겠습니다. 36번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도뇨관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2. 방사선요법을 실시한다. 3. 체중을 늘린다. 4. 맥주를 많이 마신다. 5. 심하면 약물 치료를 한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요. 도뇨관, 소변줄을 꽂아서요.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주는 게 치료 방법일 수 있겠고요. 소변이 잘 안 빠지니까요. 방사선 요법은 항암 치료잖아요. 체중을 늘린다고 이 전립선 비대해진 게 줄어드는 거 아니라는 거. 맥주 많이 마신다. 이거는 물 많이 마셔라. 이거는 요로 결석 요런 류죠. 심하면 약물 치료가 아니라 심하면 전립선 절제 수술해야 되죠. 37번 욕창으로 인해 대상자에게 피부 발적과 수포가 생겼을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피부를 주무르며 마사지한다. 2. 발적 부위를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고 건조시킨다. 이거 정답 아닙니까? 미지근한 물 건조시킨다. 이게 욕창 초창기에 좋다는 거죠. 하루에 2번 체위 변경인가요?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이라고 있어요. 누워있는 대상자 2시간마다, 앉아있는 대상자 1시간마다. 몸에 꽉 끼는 옷 안 좋죠? 욕창 예방을 위해서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주나요?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주면은 압력이 더 생겨서 욕창에는 더 안 좋다는 거. 피부를 주무르며 마사지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톡톡톡톡 건드리는 정도죠. 욕창 초기 대처법 볼게요. 이거 잘 머리에 안 들어오시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그 빨간 부위를 찜질해줍니다. 바람도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켜주고요. 욕창 부위를 마사지하고 가볍게 톡톡톡톡 두드립니다. 춥지 않다고 하면은 햇빛을 쬐어주는 게 좋다.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해준다.
파스는 절대 붙이지 않아요. 우리 맨살에 파스 붙여도 그 부분 뻘겋게 자국 나잖아요. 그쵸? 도넛 베개를 왜 안 쓴다고요? 압박부의 혈액순환이 오히려 더 안 된다. 도넛 베개는 쓰지 않는다. 진짜 이거 끈질기게 나오지 않습니까? 도넛 베개 안 쓴다. 욕창 발생 위험이 많은 대상자는 누구냐? 이런 문제도 꼭 나오죠? 삐쩍 마른 대상자입니다. 영양 부족으로 근육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무 이 뼈 위에 가죽만 있으면은 이 살이 막 더 바닥에 닿았을 때 압력이 심할 거 아니에요? 피하 지방이 감소했다. 노인들은 피하 지방이 없고 가죽이 많습니다. 그쵸? 너무 삐쩍 마르면은 욕창은 잘 생긴다. 살이 쪄서 좋은 거는 욕창에는 좋다는 거죠. 침대에서 이렇게 잡아 끌었어요. 그 부분이 쓸리면은 장기적으로는 또 피부가 욕창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 바닥에 시트는요, 평평하게 펴줘야 돼요. 그 주름 때문에도 욕창이 생길 수 있고, 더군다나 방석 같은 거 저 이렇게 지퍼 달린 방석 쓰거든요. 이 커버를 뺐다 꼈다 하는데 어쩔 때는 지퍼가 엉덩이를 찔러가지고 막 자국이 날 때가 있어요. 이게 녹음하고 이러다가 약간 신경 못 쓸 때. 그러면은 와상 대상자들 그렇게 눌려 있으면은 욕창 생기겠죠. 그래서 항상 신경 써줘야 돼요. 바닥은 평평하게, 시트도 팽팽하게, 지퍼 꼬다리 같은 거 절대 살에 닿지 않게. 38번 와상 상태에 있는 대상자의 피부가 약간 붉게 변했을 때 대처법은 뭘까요? 욕창 주위를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린다. 정답, 욕창 부위를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린다 입니다. 뜨거운 물수건 아니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라고 했고요. 차가운 바람 아니죠? 미지근한 바람입니다. 춥지 않으면 한두 시간 너무 길죠? 30분만 한다. 물티슈로 수시로 닦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물티슈도 세균 있습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화학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39번 욕창 있는 대상자를 돌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원하지 않으면 체위 변경을 하지 않는다. 큰일 나죠? 2. 침대에서는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한다. 맞죠? 체위 변경은 2시간마다, 앉아있을 때는 1시간마다예요. 매트리스와 베개는 딱딱한 것이 좋나요? 매트리스는 좀 단단한 것이 좋다고 했지 딱딱한 건 아니에요. 딱딱한 거는요, 골절 환자들한테 바닥에 딱딱하게 해주지 단단한 게 좋다. 베개는 뭐 적당한 게 좋다. 지성용 비누로 깨끗이 씻어준다. 욕창 대상자를 막 비누칠을 막 하고 이러지는 않았죠. 단추가 달린 바지를 입힌다. 고무줄 바지가 좋다. 40번 욕창의 초기 단계로 피부에 붉게 변한 부위가 발생했을 때 대처법은 1. 의자에서는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준다. 1시간마다죠. 2.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른 수건으로 닦는다. 정답 이거 아닙니까? 그쵸? 3. 아침 저녁으로 비누 샤워를 시킨다. 이거는 상처 부위에는 비누 쓰지 않는다. 4. 피부 보호를 위해 가습기를 들어줘요. 욕창은 건조하게 말려야 됩니다. 습해가지고 미생물 생긴 건데 욕창은 무조건 드라이하게 건조해줘야 된다. 5. 미지근한 물로 닦은 후 파우더를 뿌려준다. 파우더 안 뿌립니다. 왜 애기들 기저귀 갈 때는 막 그거 막 파우더 뿌렸잖아요. 욕창에는 절대 파우더 뿌리지 않는다는 거. 41번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뜨거운 물주머니를 대준다. 2. 자세 변경을 요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둔다. 3. 파우더를 사용하여 피부를 건조하게 한다. 4. 피부 건조 시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을 번갈아 사용한다. 5. 무릎 사이에는 베개를 끼워준다. 정답 5번이에요. 무릎 사이에는 베개를 끼워준다. 자세 변경을 요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한다. 파우더는 사용하지 않았죠?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 번갈아 쓰는 게 아니라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하게 말려준다고 했어요. 42번 욕창 있는 대상자를 돌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얼음 주머니를 대준다. 2. 청골 부위에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한다. 3. 젖은 침대 시트는 바로 교체한다. 젖은 시트 바로 교체한다. 4. 오염물질이 묻은 경우 찬물로 씻고 건조시킨다. 5. 의자에서는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준다. 정답은요? 젖은 침대 시트는 바로 교체한다. 3번이죠? 얼음주머니 아니잖아요. 도넛 베개는 욕창에 안 좋다. 압력을 오히려 많이 받아서 욕창에 나쁘다고 했어요. 오염물질이 묻은 경우 찬물로 씻나요? 미지근한 물 좋습니다. 건조시키는 건 맞아요.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누워있는 대상자에게는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준다. 앉아있으면 압력을 더 받으니까요. 의자에 앉아있던지 휠체어 대상자는 1시간마다 자세 바꾸고 누워있는 와상 대상자는 2시간마다 자세를 바꾼다. 43번 욕창 예방 방법으로 천골 부위에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천골 부위에 혈액순환이 저하된다. 요거 딱 나오셔야 됩니다. 뭐 보기 이렇게 딱 보면은 대충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44번 장기간 누워있는 대상자의 욕창 예방으로 옳은 것은
뭐 보지 않아도 뭐겠어요. 뭐 2시간 간격으로 체위 변경해준다, 자세를 자주 바꿔준다, 압력이 없게 한다, 이런 거죠. 1. 두꺼운 이불을 덮어준다. 2. 피부를 주무르듯이 마사지한다. 3. 침대 시트에 주름을 펴준다. 이거 좋죠. 4. 특정 부위에 압력이 가해지도록 눕혀준다. 5. 의자보다는 침대에서 자주 자세를 바꿔준다. 뭐 의자고 침대고 자세는 뭐 침대는 2시간마다 의자는 1시간마다 바꾸면 되겠죠. 침대 시트에 주름을 펴준다. 이게 가장 적합한 답이 되겠어요. 피부를 욕창 대상자는 주무르지 않아요. 가볍게 마사지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불이 가벼워야지 덜 불편하겠죠. 특정 부위에 압력이 가해지면 그 부위가 압력으로 인해서 욕창이 생기니까 안 된다. 45번 다음 중 대상포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균성 피부 질환이다. 2. 통증은 일주일 후 사라진다. 3. 가려움이 없는 수포가 발생한다. 4. 자결감을 포함한 발진이 나타난다. 5. 과거 풍진을 앓았던 사람에게 주로 발생한다. 정답은요? 자결감 하면은 대상포진 바로 연결하세요. 타는 듯한 통증이 자결감이에요. 대상포진은 면역력 떨어졌을 때 많이 생기죠? 대상포진 바이러스입니다. 세균이 아니고요. 바이러스예요. 수두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게 대상포진이라는 거.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나 노인이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 타는 듯한 느낌, 이게 바로 자결감이죠. 발진, 수포, 통증이 있다는 거. 이 수포가요. 좌우 대칭으로 안 오고 비대칭으로 온대요. 과거 풍진을 앓았던 사람에게 발병하는 게 아니라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 온다. 수두 바이러스. 46번 피부와 점막에 있는 감각 신경 말단 부위에 수포, 통증, 자결감, 가려움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은 자결감 하면은요 대상포진하고 바로 연결하세요. 47번 밤에 가려움증이 심해지고 알레르기 증세와 비슷하며 사람에서 사람으로 직접 감염되는 피부계 질환은요 옴입니다. 알레르기 증상과 비슷해요. 천식 가면 알레르기랑 가죠. 옴하고도 알레르기로 갑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직접 감염되는 거였어요. 그죠? 옴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 증상이 있던 없던 동시에 치료한다. 동시에라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토피, 건조증 이런 거는 감염성 질환은 아니잖아요. 그죠? 48번 노화에 따른 고막 내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청력이 감소되는 질환은 노인성 난청이죠. 어려울 난 들을 청. 난청은 청력이 감소되는 질환이라는 거. 남자가 더 많죠. 49번 노화에 따른 청각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귓바퀴가 작아진다. 2. 외이도의 건조증이 감소한다. 3. 이관이 내측으로 커진다. 4. 고막이 두꺼워지고 음의 전달 능력이 감소된다. 5. 노인성 난청은 여성에게 흔하게 나타난다. 정답이요. 4번 고막은 두꺼워지고요. 음의 전달 능력이 감소되는 게 노화에 따른 청각의 변화, 노인성 난청이겠죠. 귓바퀴가 커져요. 왜? 귓바퀴가 커지고 늘어진다. 부처님귀처럼 늘어진다는 거예요. 귓바퀴에 연골이 계속 형성된대요. 코 성형수술할 때 귀에서 연골 빼잖아요. 연골이 계속 형성된다. 피부가 탄력이 없어지니까 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귀 위가 오히려 커진다. 외이도의 건조증이 감소한다. 외이도가 이 귀의 겉 아닙니까? 가려움증, 건조증, 막 부스러기 같은 거 많이 생기잖아요. 증가한다는 거. 이관이 내측으로 커진다. 이관이 내측으로 위축돼서 좁아진대요. 또 노인성 난청은 남성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난청 대상자에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이야기하죠. 눈짓으로 신호주고 입을 크게 벌리죠. 보청기 착용하면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조절합니다. 50번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부족할 경우에 나타나는 질환의 증상? 당뇨병 아닙니까? 당뇨병의 증상은 뭐죠? 1. 체중 증가. 2. 질 분비물의 감소. 3. 식욕의 감소. 4. 상처 치유 지연. 5. 성욕구 증가. 정답 뭐죠? 상처 치유가 지연돼요. 한마디로 당뇨병은요 혈관성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피가 좀 끈적끈적해서 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손끝, 발끝, 말초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상처가 잘 안 나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 발 관리 잘하지 않으면은 발 썩어서 자를 수 있잖아요. 당뇨발이라고 해서 당뇨 환자는 발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국가고시에 맨날 나오는 거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발톱을 왜 일자로 자를까요? 이걸 일자로 잘라야지 둥글게 이렇게 하다가 여기 이렇게 세균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자로 잘라줘라. 이것까지 아주 중요한 국가고시 키워드가 되겠어요. 상처 치유가 지연된다 하면은 당뇨병 요거를 기억하시고요. 영양이 결핍됐다, 단백질이 부족하다 하면은 상처 치유 지연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뇨는 오히려 살이 빠져요. 질 분비물 감소는 당뇨랑 상관없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증상이잖아요. 그쵸? 식욕 엄청 증가해요. 그래서 다음 다식 다갈 다뇨 그랬어요. 성욕구랑은 상관이 없다. 51번 노인성 난청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 중에서 옳은 것은 1. 옆에서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한다. 정면에서라 그랬죠? 소음이 있는 곳에서 대화한다? 가뜩이나 안 들리는데. 3. 얼굴을 보면서 천천히 또박또박 말한다. 이거 다 무리 없지 않나요? 4. 보청기를 사용 시 고음의 큰 효과가 효과적이다? 고음은 오히려 더 안 들린다. 중음이 더 낫대요. 중간의 5. 창력을 복구시키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한다? 약 먹어도 소용없어요. 차라리 보청기를 쓴다. 52번 당뇨병 대상자가 땀을 많이 흘리며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할 때 대처 방법. 저혈당의 합병증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당을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1. 물을 마시게 한다. 2. 자세를 바로 눕혀 휴식을 취하게 한다. 3. 오렌지 주스나 사탕을 먹인다. 이거 아닙니까? 혈당이 떨어졌으니까 당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4. 심호흡. 5. 인슐린을 복용시킨다. 인슐린은 복용하는 게 아니고요. 주사로 맞는 겁니다. 인슐린은요. 경구로 입으로 먹었을 때는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로밖에 맞을 수가 없다. 인슐린을 먹는 약으로 개발한다면 정말 떼돈을 벌 거예요. 당뇨는요. 1형 당뇨와 2형 당뇨가 있거든요. 1형 당뇨는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고요. 2형 당뇨는 거의 성인의 웬만한 당뇨병은 혈당 강화제를 먹습니다.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 억지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을 먹는 게 바로 2형 당뇨예요. 당뇨병 중요한 거 뭐 있죠? 합병증으로는 발기부전이 온다. 발 관리를 해라. 그래서 발톱을 일자로 잘라라. 발 건조 예방을 위해서 보습제를 바른다. 오히려 건조하게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아니래요. 보습제 발라주래요.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 굉장히 중요하죠. 국가고시에 자주 나옵니다. 다음, 다식, 다갈, 다뇨. 다음, 목이 계속 말라요. 그래서 물을 자주 먹어줘야 된다. 다식, 많이 먹는다. 다갈, 계속 갈증이 난다. 다뇨, 소변을 많이 싼다. 이겁니다. 당뇨는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하여 감소해요. 인민감,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이거 국가고시에 나왔었죠? 인민감,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하니까 혈당을 못 떨어뜨리죠.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니까 당뇨가 생기는 거예요. 약물에 대한 반응은 민감합니다. 53번 정기적으로 인슐린을 맞는 당뇨병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저혈당의 증상은 1. 맥박 감소. 2. 호흡 증가. 3. 식은땀. 4. 소화불량. 5. 체온 상승. 땀을 많이 흘리고요. 머리가 아프고요. 눈앞이 잘 안 보여요. 시야가 몽롱하고 배고픔. 이게 바로 저혈당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54번 의식장애로 인해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하여 급격하게 하면은 뭐예요 여러분? 선망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증상의 기복이 심하고 인지장애, 정서불안 증세를 보이는 질환은 선망이에요. 급격하게 발생했다. 선망이에요. 선망이 뭐예요? 노인들이 전신 마취할 일이 있습니다. 무릎 연골 수술 또는 뭐 허리, 척추, 디스크 수술 그랬을 때 전신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갑자기 급격하게 정신이 없고 안절부절 못하고 잠을 못 자고 굉장히 집중을 못하고 일시적인 증상이라서 100% 다 완치되기도 하고요. 여기서 일부는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급격하게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또 치매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치매 환자가 선망이 오기도 합니다. 55번 저혈당 증상이 보이는 대상자에게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저혈당인데 응급처치 안 했어. 혈당이 떨어지면서 뇌가 손상되는 거예요. 뇌 손상이 온다. 뇌 손상이 옵니다. 저혈당 있을 때 막 두통 오고 식은땀 나고 시야가 몽롱하다고 했죠? 뇌 손상돼요. 그래서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당뇨 환자한테 입으로 뭘 먹이지만 의식이 없으면 입으로 뭘 먹이지 않죠? 빨리 119 불러야 돼요. 56번 선망에 있는 치매 대상자가 늦은 밤에 흥분하여 소리 지르며 난동을 피울 때 돕는 방법. 늦은 밤에 흥분했다는 거가 포인트입니다. 뭐예요? 석양증후군 생각해야겠죠? 1. 방을 밝고 따뜻하게 해준다. 이거 답 아닙니까? 이 늦은 밤, 석양증후군. 밤만 되면은 이상해져요. 그러면 지금은 밤이 아니고 차라리 낮이다. 이렇게 연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커튼을 닫고 불을 켜요. 불을 켜면은 지금 밤이 아니고 낮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방을 밝고 따뜻하게 해준다. 조명을 켜준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는 거예요.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냥 둔다. 가라앉지 않아요. 왜? 왜 그러세요? 이유를 물어봤나요? 치매 대상자에게는 왜? 도대체 왜? 이유를 묻지 않아요. 왜? 본인도 몰라 왜 그러는지. 나도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른다니까요. 물어보면 더 좋지 않다는 거. 다른 대상자들 앞에서 야단친다. 안 좋죠? 진정대를 투약하여 잠을 재운다. 이게 뭐 시설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안 되죠. 석양증후군 뭐예요?
낮에는 유순해요. 저녁 8, 9시만 되면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침대 밖으로 뛰쳐나오거나 옷을 벗거나 방을 서성이거나 문을 막 덜컥덜컥 잡아당기거나 바닥을 뒹굴거나 침대 위로 뛰어오르는 등의 이상 행동을 하는 게 바로 석양 증후군이다. 밤만 되면 치매 환자가 이상해진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함께 있어줘야 됩니다. 또 대상자가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주거나 주의를 좀 환기시켜주는 게 좋아요. 산책하는 것도 좋고요. 따뜻한 음료 한 잔 주고 마사지 주고 음악 듣기 좋습니다. 조명은 밝게 합니다. 텔레비전은요. 켜놓는 거 괜찮은데 너무 시끄럽지 않게 켜놓고요. 밥 먹을 때는 TV 켜지 않았어요. 좋아하는 애완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는 게 좋겠죠? 익숙한 일을 하게 해줍니다. 익숙한 노래 들려주고요. 텔레비전은 켜두는데 크지 않게 켜둔다. 밥 먹을 때는 TV는 끈다. 57번 선망의 증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서서히 나타난다. 급격하게 라고 했어요. 2. 회복이 불가능하다. 3. 의식의 변화가 없다. 4. 단독으로만 발생한다. 5. 주의 집중이 매우 떨어진다. 주의 집중력이 매우 떨어지고요. 불안하고 부산스럽습니다. 58번 뇌졸중으로 우측뇌가 손상된 경우 증상으로 오는 것은 이게 크로스로 와요. 우뇌가 손상이 되면은 좌측으로 뭔가 마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좌측 팔다리가 마비된다. 이게 답이에요. 보기 다 보면 헷갈려요. 여기 좌측을 찾아요. 아, 좌측 두 개밖에 없잖아요. 저리는 거예요? 저린 거는 뭐 건강한 사람들 다 저리잖아요. 뇌졸중이니까 마비가 온다. 언어장애 그리고 크로스로 마비가 온다 그랬어요. 59번 치매 대상자가 오랫동안 함께 살던 가족을 몰라보고 가족이 아니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치매 말기쯤 되면은 가족도 잘 몰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엄마 나야 나 엄마 딸이잖아 막내딸이잖아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가족임을 확인한다. 저희 엄마가 치매 중기에서 말기로 가는 시점쯤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나야 나 막내딸이잖아 엄마 나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랬었던 기억이 났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바로 또 그럼 내가 너를 몰라보겠냐 이러셨었어요. 그래서 치매 대상자는 가족을 몰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몰라보기도 합니다. 이제 뭐 마지막에 말기쯤 돼가지고서는 아예 무언증 말을 못하게 됐을 때는 사실 말을 못하고 눈만 깜빡거리니까 이게 알아보는지 못 알아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눈동자를 보면은 그래도 나는 알아보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중간에 이제 치매 한 중기에서 말기 정도 넘어가는 정확한 시점은 사실 모르겠는데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초기에서 중기 넘어가는 기간은 꽤 길었어요. 한 5년? 6년? 근데 이제 중기에서 말기가 한 2, 3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한 10년 동안에 초기, 중기, 말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10년이 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이때는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가족임을 확인한다. 왜? 내가 엄마 옆에 있으면 엄마 나의 얼굴을 보여주면 되는데 또 이제 시설 같은 데 가 계실 수도 있고요. 사진을 보면은 여기 본인 얼굴이 있고 이제 남편 얼굴이 있고 뭐 딸 얼굴이 있으면 엄마 이거 우리잖아 이거 나잖아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또 순간적으로는 알아본다는 거. 60번 대상자가 손에 들고 있는 물컵을 잡고 놓치며 평소와 다르게 입모양이 삐뚤어지고 침을 흘리며 말을 제대로 못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이거 뭐예요? 뇌졸중 전조 아니겠어요? 119에 연락하여 빨리 병원으로 간다. 이거 일단 맞죠? 2. 편안한 자세로 쉬게 한다. 3. 가족에게 알리고 상태를 지켜본다. 4. 운동 부족이므로 함께 산책을 한다. 5. 혈액순환을 위해서 목욕을 시킨다. 여러분 정답 뭐예요? 119에 연락해서 빨리 병원으로 간다. 그리고 또 답 중에서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이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 두 개는 우선순위예요. 근데 두 개가 같이 나오진 않습니다. 119에 연락하든지 보고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뭔가 어눌해요. 평소랑 달라요. 이러면 빨리 우리가 그거를 알아봐야 되는데 캐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보네요. 낮잠을 좀 주무세요. 자고 일어나면은 반신 마비 오고 어느 장에 오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이 대상자의 태도나 행동이나 컨디션에 민감해야 돼요. 아셨죠? 61번 뇌혈관이 막혀 뭐예요? 뇌경색. 뇌가 손상된 경우 나타나는 증상은 뇌혈관이 터졌어? 뇌출혈이죠? 이거는 다 뇌졸중의 증상입니다. 뇌졸중풍의 증상이에요. 왼쪽 뇌가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 뇌, 좌뇌가 손상되면 우측이 마비가 오겠죠?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된다. 이게 답이죠. 바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왼쪽 뇌가 손상됐어? 오른쪽이 마비가 온다.
62번 대상자가 음식이나 물을 삼키기 힘들어하는 증상 연하곤란이죠. 삼키기 힘들어할 때는 오히려 이 묽은 거보다 요플레를 숟가락으로 떠먹인다든지 과일을 숟가락으로 긁어서 먹인다든지 뭐 죽을 먹인다든지 살짝 건더기가 있으면서 부드러운 음식, 연식이 좋다는 거예요. 63번 뇌졸중이 있는 대상자가 연하곤란 시 음식물로 인해 올 수 있는 합병증은 식도로 음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로 들어가서 흡인성 폐렴이 생긴다. 노인들이요, 이 폐렴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관에 있는 콧줄 꼽는 그 위관영양, 경관영양 대상자들이 폐렴이 정말 자주 와요. 결국은 폐렴으로 죽는 확률도 많습니다. 그 질병 때문에 죽기보다는 합병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맨날 누워있으면 흡인성 폐렴 걸리죠. 욕창 생기죠. 그래서 그 질병보다는 합병증 때문에 더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64번 얼굴에 무표정 하면 뭐예요? 파킨슨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구분 자세, 안정 시에 덜덜덜덜 떨려요. 점차 근육이 굳어지는 증상 파킨슨이죠. 노인성 질환입니다. 안정 시에 떨림, 목적 있는 행동을 할 땐 괜찮은데 가만히 있을 때 덜덜덜 떨려요. 알약을 먹어야 되는데 손이 덜덜덜 떨리니까 알약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파킨슨 환자의 입에 알약을 넣어준다. 요거까지가 국가고시에서 원합니다. 파킨슨은 왜 걸려요?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깁니다. 도파민이라는 그 호르몬이 부족하면서 파킨슨 질환, 근육이 경직되면서 굉장히 몸이 굳는다는 거예요. 파킨슨은요, 약물로 치료하거나 운동요법을 하죠. 65번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금 섭취를 줄이는 방법은? 고혈압 하면은 뭐예요? 저염, 저지방식이가 중요하다. 살을 빼라 이거죠. 혈압이 조절되어도 중단하지 않는다. 계속 먹어라 이거죠. 1. 고추장, 된장, 간장을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한다. 아우 짜죠. 2. 간을 점차적으로 진하게 한다. 3.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추지 않는다. 이거 아닙니까? 뜨거울 때 간 맞추면은 짜게 되니까 뜨거울 때 간 안 맞추면 싱겁게 된다 이 얘기예요. 국찌개 등의 국물을 섭취한다. 국물에는 나트륨이 많아요. 5. 다른 맛이나 향이 나는 양념과 채소를 쓰지 않는다가 아니라 써야겠죠. 국가고시에 뭐 나왔어요? 음식을 싱겁게 먹는 조리법 중에서 식초, 겨자, 후추, 파마늘, 양파, 참깨 등을 사용한다 했어요. 향신료를 쓰면은 이게 짜지 않아도 뭔가 맛깔나게 되기 때문에 음식을 싱겁게 먹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66번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환 뭐죠? 간심신갑부. 간심신갑부. 정답 4번 신부전증이에요. 간경화, 신부전, 심장이 부전하다. 신부전, 신장이 부정하다. 신장이 부전하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 둘 다 저하증입니다. 물을 제한해야 되는 거예요. 간경화. 간 안 좋으면 복수 차죠. 물 차죠.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심장이 부전해. 심장이 쭉 짜주는 힘, 수축력이 저하돼가지고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혈액을 내보내지 못해요. 이것도 붓는 거는 다 물을 좀 조절해야 된다 이거예요. 신장 부전, 신부전. 혈액 투석하는 만성 신부전 환자들 있잖아요. 물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도 수분을 제한해라.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질병은요? 여러분 두 개 다 외우면 두 개 다 틀리잖아요. 수분을 제한해라, 조금 먹어라 하는 거는 간심신갑부고요. 염증성 질환은 수분을 많이 먹어야 돼요. 왜? 염증을 몸 밖에 소변으로 배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국가고시 최근에 나왔잖아요. 방광염 대상자에게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가 뭐냐?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서이다. 염증성 질환이 뭐가 있죠? 요로 간염, 방광염, 전립선염, 폐렴도 염증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물을 많이 먹어서 염증을 소변으로 빼내라 이거예요. 67번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노인의 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67번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노인의 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최대 심박동수의 80% 수준으로 운동을 시작한다. 과하지 않나요? 2. 이른 아침이나 밤 시간대에 운동을 한다. 3. 고강도로 시작해서 저강도로 마무리한다. 4. 마무리 운동은 안정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한다. 5. 운동을 모두 마친 후에 휴식 시간을 갖는다. 정답은요? 마무리 운동은 심박동수가 돌아올 때까지 한다 이거죠. 노인의 운동 방법. 너무 아침이나 밤보다는 따뜻한 낮 시간대가 좋다. 저강도로 시작해서 고강도로 마무리하죠. 운동을 모두 마친 후에 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너무 필요하지 않게 휴식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운동관리. 중간중간 충분히 휴식 시간을 갖는다. 마무리 운동을 한다.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 강도나 기간 빈도를 서서히 증강시킨다.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점차 강도를 올린다고 했죠.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은 피한다.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너무 과격하게 하다가 또 뭐 다칠 수가 있으니까요. 안정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한다. 이게 최근 국시에 나왔었죠. 68번 잠들기 어려운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잠자기 전에 술을 마신다. 2.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 정답 이거 아닙니까?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일정한 시간에 졸려요. 그리고 낮잠 자지 않는다 했어요. 취침 전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잠이 더 안 온다. 너무 잠이 안 온다고 한다면 따뜻한 녹차를 마셔요? 따뜻한 우유를 마셔야겠죠. 녹차에는 카페인 있으니까 잠이 더 안 온다. 술 마시면은 더 잠 안 옵니다. 술을 마시면은 이 숙면이 안 돼요. 수면 문제, 수면 중에 자주 깬다. 제가 요즘에 그렇게 자주 깹니다. 깊이 못 자요. 잠들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저는 정말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 너무 부러워요. 저는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수면 관리,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겠죠? 낮잠은 자면 안 되겠죠? 카페인을 조금 금해야 돼요. 특히 오후에는. 저는 이 부분에서 카페인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커피를 너무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조금 찔립니다. 저녁에 과식하지 않는다. 이건 좀 중요해요. 늦은 시간까지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저는 맨날 늦은 시간까지 집중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잠이 잘 안 오나 봅니다. 너무 배고프다고 하면 따뜻한 우유를 마시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낮잠 자면 밤에 잠 안 와요. 여러분 만약에요. 지구상에서 한 가지 음식밖에 못 골라요. 뭐 굶어 죽는 건 아니야. 하지만 한 가지만 고를 수 있어. 그럼 저는 커피를 고르겠습니다. 전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먹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고르시겠어요? 저는 궁금하네요. 69번. 밤에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는 대상자의 잘못된 생활 습관은 1. 낮잠을 자지 않는다. 이거 좋잖아요. 2. 낮 시간에 산책이나 운동한다. 좋습니다. 낮에 활동하면 밤에 잠이 잘 온다. 3. 저녁 운동 후 시원한 녹차를 마신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잠 안 오겠죠. 4.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한다. 좋다. 5.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잔다. 이거는 좋죠. 정답은요. 녹차 마신다 이거예요. 70번. 대상자의 질환이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궁 적출술 성기능 감소되어 당뇨병 발기부전 이거 맞지 않나요? 당뇨병은요, 뭐 100%다 발기부전이 오는 건 아닌데, 보통요, 남자분들이, 발기가 안 돼, 나 피곤한가 보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데요. 피검사 해보세요. 몸에서 이상 신호를 보내면요,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발기부전으로 먼저 와서 당뇨를 아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당뇨병인데, 발기가 또 잘 되는 분도 있거든요. 당뇨병의 증상은 다음 다식 다갈 단뇨입니다. 목이 그렇게 타고, 소변이 거품 나는 소변을 그렇게 많이 본다고 해요. 그리고 잘 먹는데 살이 빠지는 경우는 당뇨가 올 수 있다. 40대 넘자마자 남자분들 진짜 당뇨 많이 오거든요. 내가 발기가 안 된다 또는 다음 다식 다갈 단뇨의 증상이 있다 하면은 당뇨병 피검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대상자의 질환이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 자궁 적출술, 유방절제술, 전립선 절제술은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론으로는 사실 성기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뭐 전립선 절제술 하신 분이 영향은 있다 하셨어요. 이론적으로 가자고요. 국가고시에 일단 합격은 해야 되니까요. 전립선 절제술 했다고 발기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성생활한다고 뇌졸중이 악화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뇌졸중 걸려서 이렇게 반신마비가 오셨어도 성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조금 쇼킹했는데 사람이 인간의 그 성욕이라는 것은 줄어들지 않고 그냥 유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 71번 노인에게 약물 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가 뭐예요? 배설이 안 돼서 쌓여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 약물의 흡수 능력 증가. 2. 심장의 수축력 증가. 3. 간의 대사 능력 증가. 4. 위장의 위산 분비 증가. 5. 신장의 배설 능력 감소. 신장에서 배설 능력이 감소돼서 약물이 중독됩니다. 간에서는요, 해독을 해요. 신장에서는요, 배설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약을 먹으면 간에서 해독하고요, 신장으로 배설을 해줍니다. 신장의 배설 능력이 감소되면은 이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이 중독된다는 거죠. 72번 올바른 약물 복용을 위한 관리 방법. 1. 술을 먹었어도 약은 꼭 챙겨 먹는다. 둘이 같이 먹으면 더 안 좋다. 2. 효과가 없을 때에는 정해진 약보다 많이 먹는다. 효과가 없으면 의사랑 상의해야죠. 3. 삼키기 힘든 알약은 쪼개서 복용한다. 임의로 쪼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4. 처방약은 의사와 상의 없이 먹어도 된다. 5. 다른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경우 이전에 처방전을 보여준다. 이거 괜찮습니다. 아무리 전산이 뭐 이렇게 중복돼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 약을 먹고 있어요. 알려주면 좋다는 거예요. 왜? 당뇨약을 먹는 환자, 혈압약,
또 아스피린, 기타 등등의 약을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고지혈증. 그랬을 때 만약에 뭐 치과 갔는데 발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약 끊으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이 약 받아 먹는 병원 가서 아스피린이나 뭐 고지혈증 약 끊어야 되는지 그 내과 선생님 소관서 받아오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입 뻗고 피가 안 멈출 수가 있어요. 아스피린은 피가 끈적끈적하신 혈관성 그 문제 있으신 분들이 피를 좀 맑게 하기 위해서 먹거든요. 고지혈증 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항상 병원이나 약국 방문할 때 뭐 이런 약 먹어요. 말로 하는 것보다 처방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술 먹으면 약발이 안 받아요. 같이 먹으면 안 좋다. 과거에 제가 이비인후과 약을 그 약의 성분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받았는데 선생님이 술하고 먹으면 큰일 나요 했는데 이날 어쩌다가 제가 무슨 술을 정말 과음을 한 거예요. 다음날 하루 종일 정말 토가 줄줄줄줄 나오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약하고 술하고 상충해서 정말 이런 경우는 간이 엄청 상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 말라면 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파도 또 술 땡기는 날이 있으니까요. 삼키기 힘든 알약은 쪼개서 복용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혈압약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에 저희 엄마가 이 알약이 크다고 쪼개 드셨어요. 제가 상식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못 드렸었어요. 왜? 이 만약에 혈압약이에요. 24시간 동안 동일하게 이 약이 녹으면서 혈압을 이렇게 낮춰주고 유지해야 되는데 쪼개버리면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혈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은 우리가 임의로 쪼개거나 가루를 내거나 하면 안 돼요. 쪼개도 된다 이렇게 분할성 있는 거는 상관없지만은요. 그냥 그런 말 없으면은 그대로 먹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약물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돼서 약이 축적돼요. 약물 중독 위험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신장의 혈류량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처방약 또는 비처방약 영양제 너무 과하게 드시는 분들은 간에 또 안 좋대요. 영양제가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의사랑 상담하는 게 더 좋다. 비타민 C 정도만 우리가 먹고, 왜냐면 몸에서 그날 그냥 다 쓰고 소변으로 빠지지 누적되는 건 아니니까요. 비상약은 상시 구입이 가능하다. 편의점에서 못 팔아요. 해열제, 진통제, 감기약, 파스, 소화제 팔아요. 제가 소화가 안 되고 체한 것 같은 경우가 많아요. 그럼 밤에 약국 닫았잖아요. 꼭 주말에 그렇게 아픕니다. 그러면 소화제나 가스알병수를 편의점에서 사는데요. 보통 알약으로 많이 팔더라고요. 뭐 페스탈 이런 거. 그리고 감기약, 종합 감기약 있잖아요. 진통제는 타이레놀 또는 개보린 팔아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혈압약, 인삼하고 홍삼하고 먹으면은 안 좋다. 약 복용 잊어버렸다고 따블로 먹으면 안 된다. 철분제제는 뭐랑 먹어라? 철 좀 들어라. C, 비타민 C,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으면 소화흡수가 잘 된다는 거. 약은 술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 건강기능식품, 뭐 보조식품, 영양제도 의사랑 상의한 후 먹어라. 근데 사실 의사랑 상의 안 하잖아요. 내가 어떤 질환이 있어서 이 약 먹고 있어. 영양제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몽 주스랑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 뭐였죠? 고혈압, 고지혈증의 부작용이 증가한다. 자몽 주스랑 고혈압 약은 같이 먹지 말아라. 혈압 있으면 인삼과 같이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73번 제가 방문 시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상비약은요? 편의점에서 수면제 팔면 큰일 나겠죠. 칼슘제, 해열진통제, 혈압약, 빈혈약, 해열제, 진통제, 감기약, 파스, 소화제 편의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는 거. 74번 노인의 흡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흡연하면 건강에 무조건 나쁘다. 금연하면 무조건 좋아진다. 이게 답입니다. 흡연은 체중 감소 효과가 있어요? 흡연은 우울증, 불면증을 개선해요? 흡연과 골다공증은 관계가 없을까요? 하루 한두 개 피가 적정 흡연량이에요? 오랫동안 흡연해도 금연하면 건강해진다. 이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담배를 폈어도 끊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저희 아빠가 담배를 진짜 몇십 년을 피시다가 한번 혈관이 쪼그라들면서 이 뇌졸중 전조가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담배를 끊으셨는데 얼굴이 뽀얀이 그냥 하얗게 살이 오르시더라고요. 금연하면은 아무리 몇십 년을 담배를 폈어도 건강해진다. 장기간 흡연했어도 금연하면 건강을 증진할 수가 있다. 이게 다 기출 지문입니다. 말이 이렇게 바뀌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랫동안 피웠던 담배를 잠깐 끊는 것만으로도 손상된 건강을 증진할 수가 있다.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혈중의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흡연, 칼슘 부족은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이다. 흡연은요, 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간접 흡연주여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다. 75번 노인 대상자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 설명 뭐예요? 우리 10년마다 바디하자고 기억나시죠? 폐렴구균 매년 1회, 인플루엔자 매년 1회 요거 아닌가요? 독감이 인플루엔자죠? 매년 1회 맞습니다. 나머지는요? 우리 10년마다 바디하자고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요 10년마다 맞습니다. 독감, 인플루엔자는요 1년에 한 번 매년 맞죠.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예요. 폐렴구균이나 대상포진은요 65세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한 번은 그냥 맞아라 이거예요. 평생 살면서 한 번 정도는 맞아라. 특히 요양시설 갈 때는 맞아라 이거예요. 뭐 50세도 맞아도 되는데 65세가 넘었다고 하면은 좀 필수로 맞아줘라 이겁니다. 그래서 대상자에게 폐렴구균은 한 번 접종해야 돼요. 이런 것이 국가고시에 나왔어요. 76번 파상풍 예방접종의 주기 우리 10년마다 받아야자고 10년이죠.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10년입니다. 77번 여름에 폭염 시 대처해야 될 안전조치 사항으로 옳은 것은 시원하게 해준다. 이게 답이에요. 1. 꽉 끼는 옷을 입는다. 2. 야외 활동을 권장한다. 더 더위 먹겠죠. 3. 평소보다 물을 적게 마셔요. 많이 마셔야겠죠. 4. 두통이 있을 때는 가볍게 운동을 한다. 5. 외출할 때는 챙이 넓은 모자와 물을 휴대한다. 이겁니다. 뭐 챙이 넓은 모자까지는 우리가 안 쓰더라도 선글라스 또는 수시로 물 마셔주는 거 중요한 거예요. 여름에 더위 먹는 경우 많죠.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시원한 장소에서 쉽니다. 뭐 은행을 들어가던지요. 더우면 시원한 물 먹고 음료를 마십니다. 좀 쉬어줘야 돼요. 햇빛을 최대한 안 받아야겠죠. 물은 평소보다 좀 자주 마셔라. 땀을 많이 흘리는데 물을 안 먹으면 탈수가 오니까요. 78번 대상자가 겨울철에 실내에서 차가운 바깥으로 나갈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증상은 뭐예요? 혈압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면서 뇌졸중 많이 와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실내 운동하라고 했고요. 밖에 잠깐을 나가더라도 보온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겨울에는 실외 밖에서보다는 집 안에서 그냥 런닝머신 살살 걸어라. 운동 시간은요. 새벽 너무 춥죠. 낮 시간 따뜻할 때가 좋다. 장기간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찬 곳에 나가지 않는다. 찬 곳에 나갈 때에는 방한복, 모자, 마스크, 목도리 등을 착용한다. 79번 처방받은 연고를 밤에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씻어내며 이거 하면 딱 나와야 돼요. 옴이죠. 옴. 연고를 밤에 그냥 몸통에 쫙 발라줍니다. 목 아래로. 얼굴은 뺀다. 사용한 침구류는 뜨거운 물에 세탁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왜? 그 옴 찐드기가 3일 동안 살아남아있기 때문에 3일 지나서 쓴대요. 대상자와 동거가족, 요양보호사도 동시에 치료받아야 되는 감염성 질환.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예요? 동시에 이거 중요한 거죠. 동시에 하면은 옴이라는 거. 증상이 있던지 없던지 있어도 없어도 그냥 다 치료받아야 되는 거 옴이다. 80번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막힌 거 뇌경색, 터진 거 뇌출혈이죠. 나타나는 질환의 증상은 이거 뭐 물어보는 거예요? 뇌졸중풍, 뇌졸중 물어보는 거예요. 뇌졸중 하면은 뭐예요? 언어장애가 있다. 몸에 마비가 온다. 이거 아닙니까? 언어장애에 연화곤란이 있다는 거예요. 허리 통증? 저도 있어요. 허리 아파가지고 저 요즘에 기치료 받거든요. 일주일에 마사지만 2-3번 받습니다. 이게 지금 마사지 받으려고 사는 건지 살기 위해 마사지를 받는 건지 모르겠어요. 뇌졸중은요. 막히면 뇌경색, 뚫리면 뇌출혈입니다. 대상자의 발음이 어눌해지고요. 균형 잘 못 잡아요. 응급실 가잖아요. 일자로 걸어보세요. 시키거든요. 언어장애 연화곤란이 있다는 거. 뇌로 혈액 공급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한다. 뇌졸중의 전구 증상? 갑자기 시야가 잘 안 보인다. 이거 몇 개예요? 이거 몇 개인지 맞춰보세요. 의사가 이렇게 손을 흔들어요. 한 개의 물체가 둘로 보일 수가 있다. 균형 감각이 상실된다는 거. 균형 감각이 상실됐다. 운동실조증이다. 어디가 망가진 거예요? 손해가 망가진 거예요. 운동실조증이 있는 뇌졸중 환자. 서가지고 샤워하다가 넘어지면 또 머리 다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욕조에서 씻겨라. 이런 것도 국가고시 기출지문이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자꾸 쓰러지려고 하고 물건을 잘 정확하게 못 잡는 거 운동실조증이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